그리고 이제 임금 부분에 있어서 퇴직금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트레이너 사는데 퇴직금 부분이 아니라 최저임금 관련된 사례인데, 최저임금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하자면, 시간당 6,470원, 2016년 할 때, 그 시간당 할 때, 이 최저임금이 기본급, 고정급으로만 산정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뭐 직책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산정되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그렇게 임금을 나눌 때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티 부분입니다. 인티 부분이 포함되면은 이제 근로시간 대비 전체 인티까지 포함돼서 209 등 기준 시급으로 나눠서 그 시급 개념이랑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을 위반이냐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수 하는 건데, 인티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 임금이면은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이 포함되는 항목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인티 사업장 같은 경우 만약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임금이 낮기 때문에 기본급 산정에서 이 근로시간 대비할 때 최저임금에 위반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근로자들이 많이 하냐면 네일샵 근로자들 같은 경우, 여기 지금 할 때 헬스 트레이너 같은 경우들, 기본급보다 인티가 중요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인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실무상으로도 문제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티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 기준이나 이런 자문은 제가 해드렸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인티가 지급률하고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는 성과급이다. 그러면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어서 이 전체 기본급하고 포함시켜서 이 시급하고 최저임금 시급하고 기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과급이나 인티가 지급률하고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는 호의적인 성과급이다. 아니면 매출을 연동으로 해서, 사업주 매출을 연동으로 해서 지급되는 성과급이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의 근로 대가로 보고 최저임금 보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본근무원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인티성이 높은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최저임금을 책정할 때, 임금을 책정할 때 지급률하고 지급 조건을 정해서 인센티브를 정한, 네일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차감 몇 %,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회원권 5%, 차감 2%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지급 조건이 해당 시술을 했을 때 그 조건이 정해졌을 때, 그리고 지급률 5% 정해졌을 때 거기에 따른 기준으로 인티가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네일 시술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는 안 해봤지만 네일 시술 젤네일 기본은 5만원, 6만원인가? 하고 아트 들어가면 또 한 7, 8만원, 네일샵 자문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5만원, 7, 8만원의 해당되는 조건에 시술을 했을 때 그거에 5%, 6% 하면은 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티? 그런 지급률,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는 인티다. 그러면은 사업장에서 기본급 지급받으면서 미리 정해진 지급률과 지급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되고, 그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최저 시급 6,470원에 위반되냐 안 되느냐,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최저임금 위반은 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일단 인지되면 무조건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단순 체불 같은 경우 근로자가 취하한다 하면은 그 종료가 되는데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취하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취하는 고려 사안일 뿐이고 근로감독관이 이 직권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이 설정할 때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그 인티성 근로자들은 이런 지급률과 지급 조건을 정해가지고 잘 관리해라.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실 확정이 그런 근로조건이 확정돼 이런 근로조건 위반됐다 하면 이제 대단히 그 근로조건이 결정됐다 하면 이것에 위반됐다 하면은 어찌됐건 근로조건에 대한 감독은 근로감독관이 하는데 이거 근로감독은 노동부에서 합니다. 노동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일단 진정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진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되겠죠. 그 사실관계 확정하기 위해서 사업자 근로자를 불러가지고 진술서를 받고 그리고 관련 자료 근로계약서나 뭐 급여 통장이라든지 뭐 교통카드 내역 출퇴근 장부 그런 걸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겠죠. 그리고 사실관계 확정된 다음에 이게 임금체불이 확정됐다 그러면 이제 그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제 검찰로 송치해서 형사처벌하는 이런 쭉 일련의 절차를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진정제기 단계는 뭐 우리나라는 그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우편 접수할 수 있는데 되게 IT 강국이어가지고 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렇게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가지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딱 가면 그 노동부 민원마당 가면 바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 제기가 하면은 접수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게 근로감독관대 배당되면은 이제 그 감독관이 이렇게 아까 사실관계하고 대질조사하고 진술서를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렸더니 지급명령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 이행 안 했다 하면은 이제 후속 절차로 형사처벌이나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요새 근로자들 같은 저 음식점 사장님들이나 그거 보면은 이제 그냥 근로를 제대로 하고 하면 임금을 제대로 잘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한 일주일 일하고 말 안 하고 그만둔 근로자들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그 일주일 일하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이제 일이 빵꾸가 됐으니까 자기가 대신 근로하고 근로자 채용자인데 말도 안 하고 그만뒀으니까 열받죠. 근데 일주일 한 근로를 그걸 임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보통 일주일은 또 심지어 3일 이틀 일하고 갑자기 말 안 나오고 한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열받으니까 급여를 통장으로 안 싸주고 그러니까 직접 사업자 얼굴이라도 보려고 사업장 와서 이렇게 급여 받아가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새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받으면 그렇게 사업장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안이면은 바로 이렇게 사업장을 간 게 아니라 노동부를 갑니다. 노동부를 가서 이게 진정 제기하고 연락하면은 이제 감독관한테 연락을 주로 받죠. 그러면 왜 이틀치 안 주냐? 빨리 줘라. 큰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번거롭게 할 거냐? 조사 받아야 된다 하면 거의 반육박식으로 하면은 대단히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일하고 3일 일하고 열받았다 하더라도 말 안 하고 왔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부분은 지급해 주시는 게 이런 절차를 안 밟으시려면 지급해 주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채용할 때 잘 채용하는데 그 채용할 때는 보기도 힘들고 근로자 선별하기도 어려운데 진짜 요새는 권리의식들이 많이 그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특히 어린 근로자일수록 특히 알바들일수록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런 근로관계 통제하는 부분들이.